예,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소개도 드리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ESG 측면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통상 협회는 회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특징이긴 한데, 저희는 저희 그 대기환경 보전 법에 근거를 한 법정 단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사도 있지만 정부 위탁 업무도 수행하고 자체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연매출 한 2천억, 그다음에 고용인원 한 2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200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이 당시에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좀 줄이겠다.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고, 또 미세먼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기존 경유차, 운행 경유차들을 어떻게 그 배출가스를 저감할 것인가가 처음에 출발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설명드리겠지만, 그 매연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배출가스가 나오는 데 부착해서 필터링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래된 차들의 조기 폐차, 그다음에 건설 기계 중에서 오래된 것들을 좀 신형 엔진으로 교체한 이런 사업들을 그동안 중점적으로 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무공해차, 전기차나 좀 전에 기술공사에서 수충전소 설명드렸지만, 그런 수충전소 같은 것들을 설치 지원하는 이런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크게 저희 ESG의 세계 영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이제 가장 특징인데, DPF라고 해가지고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필터링하는 그걸 부착해서 오래된 경유차들에 대해서 부착을 해서 미세먼지를 좀 줄이는, 그로 인해서 이렇게 PM10 같은 미세먼지나 낙스 같은 질소산화물 등을 줄여서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사업들이었고,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부착을 하면 필터링하면 이제 쌓이는 것들을 좀 청소해주는 이런 것들을 좀 해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설 기계 중에서 오래된 것들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해서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좀 오래된 차량들을 아예 조기 폐차해서 대기오염을 줄이는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그동안 한 것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매연 저감제 같은 경우는 누적 한 80만 대, 조기 폐차는 140만 대 정도 지금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총 한 240만 대 정도의 사업을 해왔습니다. 물론 뭐 이런 수송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저감 사업에 대한 대기 개선 효과에 어느 정도 기해서 대체로 수도권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어쨌든 미세먼지인 PM10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낙스도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작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인데요. 그 제작차가 나오면 배출가스를 일정 기간 이제 보증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실제 도로 테스트를 해서 측정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폭스바겐이 여러 가지 그 조작을 통해서 있었던 것도 밝혀내는 이런 것들도 저희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큰 틀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 협회의 가장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그 전기차의 공급 이 충전기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기차가 지금 18년 대비 한 7배 증가를 한 상태라서 이거하고 맞물려서 충전 인프라도 같이 성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4배 이상 증가를 한 상태고, 그래서 설치 플러스 이런 운영 유지 관리 업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협회 일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시면 이런 2022년 같은 이런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전기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협회에서 발행한 회원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 카드를 통해서 충전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전기차 공급 충전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 협회에 이렇게 관제 센터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충전기의 어떤 상태들을 저희가 다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고장이 있는지, 고장이 있으면 바로 유지관리팀을 출동시켜서 관리하는 이런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공사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술공사에서 굉장히 사실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국내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를 하는데 저희는 설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 지원들, 그다음에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수소차가 아까 전기차처럼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인프라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수소충전소의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고, 아까 기존에 설명드린 것처럼 액화 수소 시스템으로 가면 지금은 기체로 하면 하나 충전하는 액수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이상 소요가 되고 또 다시 가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액화로 가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업무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ESG 측면에서 이러한 수송 부문에 대한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절감들에 대한 노력들도 저희가 같이 하면서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그 미세먼지가 좀 감소하고 있는 이런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OECD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보다는 저희가 아직은 낮지만 저희 3차 대기 환경 개선 계획이 올해부터 시작이 돼서 10년 후에는 우리도 어느 정도 더 지금보다 한 절반 이상의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아까 그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자기 브랜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무공해 전환 사업을 특화해서 브랜드로 만드는 것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해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충전기도 보급을 하고 관련 사업들을 공모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메가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충전 시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대규모 충전 시설을 하면서 전기차를 하면서, 문제는 이제 충전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부대 시설을 같이 해서 메가 스테이션을 구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충전하는 동안 문화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차도 마시고 뭐 책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하는 사업들로 방향을 좀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게 기업들이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KEV100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기업들이 직접 보유하거나 아니면 임차하는 차량들을 다 무공해 차로 100%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라든지 충전기 설치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이런 사업들 통해서 많이 기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업들은 이러한 실적들 향후에 ESG 평가 점수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미래는 많은 그 제작사들이 아예 이제 내연기관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 끝나는 10년 후에는 이런 무공해차의 그 목표가 450만 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 플러스 이를 운영하는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이런 작업 일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관련입니다. 아무래도 그 무정오해차에 대한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기술 개발하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픈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자들에 대해 공모 방식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도 전문가 플러스 일반인들을 포함시킨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여러 가지 소통을 위한 노력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여러 가지 그 자체적인 ESG 사업 경영을 통해서 얻은 것들은 결국 환경에서는 참여가 중요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에서는 동반 성장에 대한 정책 방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협회에서 하는 일들을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ESG 경영의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KEV 100에 참여해서 민간 기업들이 보유하거나 임차하는 차를 그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비율에 따라서 가점을 주는 방식들, 그다음에 기존 차량들에 대한 저공해 조치율,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가점을 주는 것들을 관련 기관에 협의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체적인 ESG 경영 플러스 그다음에 민간이나 공공기관 지자체들의 이런 사업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